나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유튜브의 시대가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그쪽에 있는 정보만 갖고도 보면 굳이 맞아요. 대학을 우리가 안 가도. 학교를 안 가더라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제 일자리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나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나도 예전에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 생각들 예, 많이 가져보는데, 예, 예. 이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보면 지금 제도권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네. 자기 자율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굳이 이제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스스로 이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한 시기가 거의 8년이 걸렸어요. 8년. 왜 이게 그렇게 돼요. 왜 어, 4년이잖아요. 대학교 4년에다가 4년. 3년 군대 어. 옛날에 이제 거의 3년 정도 가까이 네네네. 되죠. 복학하는 시기하고 아, 예, 잘 안 맞, 맞으면 1년 아, 거의 네, 공을 맞아요. 쳐요. 맞아요. 나는 이제 그런 그랬어요.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8년이 걸리더라고요. 8년. 네네네. 28살에 네, 맞아요. 내가 이제 직장 초년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20살 정도 되나요? 그러면 네네네. 8년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가 할 맞아요. 수가 있지 이제 네네네. 그 들어가기까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군대도 짧아가지고 좋긴 한데, 네. 2년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뭐 하나를 몰입해서 하더라도 1년 정도만 몰입해서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될 네, 텐데. 1만 시간의 네. 법칙이라고. 그러면 사회 나가기 전에 벌써 그런 거 터득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대학교는 그냥 이제 책, 이미 책은 죽어 있는 지식이잖아요. 이제 그거에만 이제 너무 그 의존을 해서 이제 졸업해서 나오게 되면 껍데기만 갖고 이제 실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황스럽게 적응을 못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먹혀 생각이.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어, 저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등학교, 마음에 안 드는 고등학교 떨어지면 일반고를 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고등학교 떨어지면 나 혼자 홈스쿨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없잖아요. 있을 때는 뭐,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지만, 그 스스로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그러는데, 이제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어차피 대학 가는 건데, 내가 집에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늦게도 일어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패턴이 되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예, 처음 같지 않잖아요. 계획은 세웠지만 그런 게 두렵긴 한데, 어찌 보면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다가도 진짜로 20살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버들 너무 많잖아요.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워낙 월중히 잘하면 괜찮을지, 공부를 그 등한시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요즘 대학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어서 뭐갈 데가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솔직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수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왜냐면 걔네들은 국영수 사과만 한다. 그러기 때문에 1년을 더 하기 때문에 재수생이 월등히 점수가 높다. 그래서 그 고3 애들보다 그 재수생들이 성적이 높아서 좋은 데 많이 간다. 그래서 고3들은 4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수를 꿈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의 반 이상이 재수를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 4년을 생각하고 이제 대학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이 고등학교 생활이 좀 뭐 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울릴 시간을 안 줘버리면 평생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버가 좋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70, 뭐 저기 60대 넘으신 연기자들도 유튜버를 하고, 그런 분들은 참 노하우도 많고 뭐 경험이 많아서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유튜버에 그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올인해가지고 자극적인 거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건 좋은데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좀 이상한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엽기적인 것도 많이 하고 이슈화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애들이 혹해가지고 그다음에 솔직히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어차피 연예인 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애도 뭐 수민의 반찬을 보면서 엄마 저 음식 맛보기만 하는데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자리까지 가게는 얼마나 게 이제 시행착오 뭐 인지도 높이고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지만 애들 눈에는 쉽게 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애도 그렇게 보고 저 사람은 좋겠다. 맛보고 맛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너무 이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만 하고 말하는데 아유 하면은 애들이 그거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냥 유튜버 엄마 뭐 몇 억을 버는데 연봉이 몇 억이래. 애들한테 이런 걸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지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보면 그렇게 어릴 때 썩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죠. 우리나라가. 뭐 그전에 우리 부모님은 더 그러셨고. 근데 지금은 굶어 죽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죠. 네네.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있잖아요. 시간제라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먹고는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좀 자기가 풍요롭게 어떻게 좀 살 수 있냐. 풍요라는 게 꼭 이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고 마음의 이제 위안, 안정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잘 얘기를 했지만 요즘 애들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뭔가 좀 보여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뭐든지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크게 많이 의미가 없다는 건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적정하게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자체 과연 행복하냐, 이제 이런 건 좀 퀘스천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유튜버는 뭐 하나의 이제 또 직업군이라고 맞아요. 보고 맞아요. 그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수단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뉴스라든가 이제 방송 매체에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제 없고 그랬지만, 취미는 배우려고 하면 직접 학원을 끊어갖고 가야 되고, 근데 이젠 다 나와 있어. 맞아요. 들어가게 되면. 순서도 엄청 쉽게 설명 꼼꼼히 해주고. 네, 공짜로 이제 우리는 받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정한 대가를 받겠지만 아주 좋은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진짜 아까 엽기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가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섭렵해 나간다고 하면은 인생 자체가 되게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못 사용하면은 좀 사람이 있잖아,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잘 사용하면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냐. 근데 자식들한테 그게 설득시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웃긴 게요. 또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걔가 이제 저희 딸이 했을 때 행동하고 또 그 아이가 친구가 했을 때 이제 엄마 이 친구가 이랬어 그러면 또 친구는 또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 안 하는 거예요. 딸이 하는 거 보면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전부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걔 이렇게 또 옆으로 얘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딸 편을 안 들고 이렇게 그 애 입장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딸의 입장은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죠. 우리 엄마인데.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조금 그러니까 가족이 편해서 막말을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성인군자처럼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는 배려를 집에서는 베푸지 않고 그럴 수도 있기도 있을 것 하고.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도 자기 자식들은 교육을 네. 이제 다른 아는 누구한테. 지인한테 이렇게 시켰다 그래요. 네네네. 자기가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이제 네,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어느 정도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좀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개발을 잘하잖아요. 개발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애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한테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이제 프로그래밍은 필수다. 네, 왜냐면 맞아요.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뭘 하든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코딩 자체를 완전히 뭐 그쪽 전문 영역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어떤 거기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쪽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프로그래밍은 이제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대학교 자체가 복수 전공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같이 이걸 신청을 했어요. 네. 아마 할 것 같아요. 1학년이니까 2학년 때부터 이제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애가 대학교 좀 들어갔나요? 아니. 고3. 이제 내년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아니, 우리 애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 아니, 제가, 아니, 전에도 말씀드린 저거,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요. 그렇게, 이렇게 딱 끝나는 시간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조금 그, 제 욕심에 그분한테 빨리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주말에 애들이 그 학원을 가고 그런 시간이 많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비치는 게 엄마는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전사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게 박혀가지고 엄마 같은 일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엄마는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엄마 인생이 뭐야, 뭐가 재밌어, 맨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예,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가 말을 안 듣니까 내가 여기에 몰두를 하는 거야. 차라리 이 시간이 난 더 행복해. 네가 엄마가 이야기하면 네가 안 들어주잖아. 그래서 사춘기 때 제가 대래 일을 하는 게 더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애한테는 좀 등한시한 거죠. 예. 저희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애 아빠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전망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도 하면은 더 시너지가 그렇죠.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사물 인터넷이었거든요. 왜냐면 TV에서 나오는 거 이거 뭐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여기 몰라서 그렇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중간 매개를 몰라서 지금 저도 이제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메리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안 돌아버리면 전원이 망가지면 끝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재미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접근을 못해서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한테는 일구에 지금 한다고 하면 네, 정말 대단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빠도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안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보안이 저희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보이고. 이제 저희 애 아빠는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50대가 되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내가 보안에 대한 뭔가를 꿰차고 있으면 딴 데 가서 뭘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아무튼 애들 눈에는 재미없게 사는 엄마 아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5년의 경단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막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우스워 보이죠. 왜냐하면 남들은 15년 동안 이게 이제 스펙이 쌓여 있는 거고 저는 15년을 놀다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뜨문뜨문 하는 건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시기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있잖아요. 네. 60대까지도 네.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지하철에 앞에 앉으신 분 80대인 거예요. 그래도 정정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서 계신 분이 70대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이야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70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애기네. 젊으시구나. 아니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애기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그렇죠. 저희도 10살만 어려도 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30대 중반이면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80대는 아직 젊다, 젊다. 애기다, 좋겠다, 그 나이였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으로 보내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분을 그러니까 90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 80대도 젊어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예. 송혜 선생님도 보면 90 넘었다고 하는데 활동하는 거 보면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서 대단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굉장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애들한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애들이 커나가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성숙이 되면은 그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엄마가 이거에 몰입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또 엄마가 되게 다르게 보이고 있잖아요. 애들은 하나하나 챙겨주면은 잘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게 적정선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애들한테 너무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엄마의 시간도 많이 뺏기거든요. 애들이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할 줄 몰라. 네, 맞아요. 사회 나가서.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해. 엄마 이거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엄마 어떻게 해야지? 요즘 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저희 얘가 우리 큰애는 어차피 남자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름방학 전까지 설거지 한 번은 안 해본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밥이라는 건 신경 안 쓰는데 제가 밥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없었는데 본인이 한 번 해놓은 거예요. 한 게 어디야?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근데 밥을 먹어봤는데 위에가 안 익은 것 같고 그래서 물을 좀 더 넣고 좀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밥을 너무 잘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제가 밥이 집에 없지? 그랬더니 뭐 집에 냉동실에 있는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밥을 또 해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해놓은지 모르고 애 아빠랑 이제 우리 밥이 없으니 밖에서 먹자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얘가 서운했나 봐요. 밥 해놓은 거 자기가 해놓은 거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 밥 안 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밥 없잖아. 그랬더니 내가 해놓고 갔는데 자기 학원 가기 전에 해놓고 갔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컸구나.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써주니까 걔가 또 하는구나.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안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오빠는 어차피 고등학생이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안 시키면서 왜 나를 시키려고 해? 그리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지금 몇 살이에요? 예, 중3인데요. 예. 대단하네. 네, 근데 밥을 해놓고 이제 많이 컸다. 요즘은 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요즘에 중학생이면 이제 워낙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많은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했다고. 엄마 아빠가 바쁘시고 그래도 애들에 대한 이제 사랑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아니고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전해지니까 또 그렇게 자라나겠죠 애들도.
뭐 안 해, 뭐 안 해 이런 식으로만 이제 몰아갔다 보면 애가 그렇게 안 갔겠죠. 삐뚤어졌겠죠, 오히려 보면. 처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 오다가 문자를 해서 밥은 먹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 오면은 거의 이런 일자를 SNS를 안 하니까 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랬지? 그때 엄마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엄마가 밖에 있으니까 전화를 아니 문자를 하지 그러면 사무실만 들어가면 아예 한 번도 이제 연락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는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 어제는 또 그 말 했더니 밥을 해놨더라고요. 많이 컸네. 우리 엄마하고 또 손잡고 나도 놀러도 가고 싶고 이제 애 크게 되면은 딸이 이제 엄마 잘 챙길 거예요 이제. 재밌겠네 이제 애가 벌써부터 철 들어갔고. 아니 아직도 어린데요. 하는 행동도 그러는데 그거 하는 거 뭐 조금 얘가 날 이해해주나? 날 엄마를 좀 생각해주나 보다. 많이 혼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또 막내인데다가 그래서 애기 하니까 어린 척. 엄마가 바르니까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 너무 그 엄마 아빠 손길이 닿는 게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좀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씩은 이제 놔주면서 나중에 언젠가 좀 날아갈 수 있게 좀 해줘야지. 하나하나 다 해준다고 시작하다 보면 애들은 계속 이제 그 날개가 약해지더라고요. 네, 약해져. 네. 결국은 또 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애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정말 너무 버릇없이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 큰애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작은 애가 그런 말 오빠 군대 갔다 오면 나아질 수 있대. 자기 친구가 그랬다고. 친구 오빠가 그랬다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첫째를 낳게 되면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랬지만. 근데 그게 얘한테도 마이너스 같아요. 네, 저도 마이너스인데 제가 안 키워봤으니까 엄마 서툰 엄마니까 얘도 그런 거 제가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네네. 지나갔고 애는 자기 인생 살아가는 시기가 됐어요. 엄마가 이제 집착을 놔버려야 돼 지금. 맞아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잘해준 거 못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 이제 애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네네. 필요할 때는 또 엄마 아빠를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조언을 해주는 거고 이제 괜찮아 이제 지켜봐줘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엄마가 나는 좋은 엄마를 둔 것 같아 그 애들이. 엄마가 나름대로 인생을 되게 이렇게 성실하고 있잖아. 진짜 뭔가 노력하면서 사는 엄마가 지금 그 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런 또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해나가면서. 그리고 서비스 의식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하나면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제대로 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제 많지가 않거든 보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하다는 거든. 근데 그 모습을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애들은 알아요. 이제 지금은 그게 잘 접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보면. 그래서 나보다도 이제 계속 옆에서 많이 봐왔던 분인데 왜 모르겠어. 이제. 나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진짜 성실하게 있잖아요. 살아오셨다는 거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다. 다 보여요. 네. 가면 그 당시는 안 보여 잘. 네네. 근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나와서 내 자립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리고 같이 생활할 때는 서운했던 것만 생각나. 맞아요. 나한테 욕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나무라시던가 칭찬에 인색하시던가 있잖아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나고 내가 좀 고생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잘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언뜻 또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밥 한 상 차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매번 차려주면서 나 차린 이 맛있게 차려줬잖아 이렇게 생생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주말에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어?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차리고 나는 맛있게 먹고 항상 그랬는데 그거를 감사하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애한테 맛있어? 맛있지? 강요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러니까 밥만 차려줘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제가 요즘 밥을 못 차려준 애들이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학원 갈 시간, 제가 퇴근할 시간 이렇게 맞물려서 못 먹고 하고 이제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챙겨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려주는 엄마가 얼마나 이게 반찬 하나하나 신경 엄청 쓰이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쉽지가 했다는 않지. 그 부모님 이렇게 식단을 차렸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엄마가 되다 보니까 밥상 차리는 일이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남자들은 또 회사 나가서 솔직히 말하면 시중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상사한테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참아가면서 했다는 그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정작 못해요. 또 그냥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겨우 못하더라고요. 만나면 또 서운한 것만 또 생각나고.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가 있잖아요. 네, 네. 감사하다는 거를 좀 알았어야 됐는데 맞아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보면은 항상 식사할 때 있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다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그죠? 감사합니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런 걸 항상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도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내가 뭐 이렇게 좀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긴 해. 근데 쑥스러워요, 이상하게. 뭔가 말하면 좀 이상하게 쑥스러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습관처럼 입에서 튀어나오면 있잖아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애들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어야 됐는데 안 하던 짓 하다 보면 또 왜 불편해 하잖아요. 또 그것도 또 어렵고. 맛있는 거 해주면 잘 먹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네. 안 그래요, 우리 애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런 거를 교육을 안 시켰고 네. 나도 보면은 그런 교육을 좀 안 시켰죠, 이제. 우리 아들이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들어가니까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한 며칠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 가서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처음에 돈을 벌면은 이제 아들아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뭐라도 조그마한 걸 일단 선물 드리는 게 어떻겠니? 이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나는 옛날에 친구들도 그랬었지만 빨간 네네. 내복 같은 걸 사드렸다. 네. 뭐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감사를 표하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녀석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빠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전부터 이제 엄마 아빠 생일 때 뭐를 선물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해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나는 보니까 교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뭘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좀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남자애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애들은. 여자 우리 딸은 조금은 그런 게 좀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선물을 사는데 정작 동생 생일에는 자기는 나 몰라라 자기는 받아놓고 우리 집하고 비슷하네. 네. 그래서 아유 그래도 동생 생일 축하는 해라고 네. 문자라도 보내고 그래. 보내지도 않아요. 말을 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알았어요 해놓고 끝나요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뭘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사주세요. 사줬으면 이거 아빠가 사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좀 해봐. 근데도 알겠어요 해놓고요. 안 해요. 마음으로 마음까지 안 나요. 네, 제가 뭐 왔어? 비난 뭐 왔어? 물어보면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들어먹질 않는구나.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놈 새끼야 그냥 키워놔봤자 아유. 다 그래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니에요.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은 생각에 막 안 이런 그래요. 생각.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가끔 신랑한테 이렇게 키워서 미안하다고 제가 가끔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가 잘못 키웠네. 미안해 자기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그거는 이제 애 아빠는 돈 벌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챙겨야 되니까. 근데 그걸 내가 못했다는 게 이게 왜 애절 교육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어긋나가지고 좀 보면 되려나 이 말 해서 되려나 딱 싫은 소리도 그 한마디만 해야 되지요. 이거 부연 설명을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족한 게 많은 걸 갖고 태어났고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다 보면 그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 마음 이해하는 것도 옛날에는 뭐 안 그랬나요? 우리도 이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걸 빨리 깨닫는 애가 있고 좀 늦게 깨닫는 애가 있고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난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이제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죽는 날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좀 더 레벨업을 시킬 거냐, 정신적으로. 그거만 이제 남은 거지 뭐. 남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저도 유튜버를 보거든요. 아니 그게 재밌어요. 애들 탓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보는구나. 그래서 나는 대단히 블로그도 그렇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내가 좋아할 만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멀리 가서 있잖아요. 지도받지 않더라도 맞아요. 언제든지 내가 편안한 시간에 이제 그거를 듣고 배우고 할 수 네, 있는 네, 네.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스승님이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보면서 좋은 블로그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등록해놓고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좋은 네. 세상이에요. 네 나는. 맞아요.